야당이건 여당이건 청년들을 가지고 정말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장난을 너무 치고 있어요. 이 영입하는 인사들도 보면은 그 정치권으로 영입을 할 때 보면 굉장히 표피적인 이런 그 영입 과정도 있고요. 결국은 이번에 이 현수막 사태도 정치의 이 청년들을 도구화하고 희화화하는 그런 과정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정치는 모르겠고 경제는 모르지만 돈을 갖고 싶다. 이거 완전히 그 청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우롱을 하는 건데요. 이재명 대표가 비대위원장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뽑았을 때도 생각이 납니다. 그 청년들을 대표해서 뽑았으면 제대로 뽑든가 또는 한심해서 저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빠른 결정을 내리든가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러저러다가 이 박지원이라는 전 비대위원장은 또 홀로 나와가지고 뭐 이리저리 또 뛰고 하는 모양이던데 정말 그 야권 저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야당이 배가 부른 거죠. 이 170석 이 의석에 국회 권력에 취해 있는 겁니다. 가장 오만한 게 권력에 취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 중요한 이 홍보에 있어 문구 하나는 선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쉽게 경제는 모르겠고 정치는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장난 비슷하게 해버렸다는 얘기죠. 그래서 민주당이 참 안타깝다.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저 내치에 신경 안 쓰고 좀 너무 외유를 많이 하는데 대해 좀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. 솔직히 왜냐하면은 IMF가 우리나라 지금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는 이 와중에 APEC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국 그 간 날짜도 조금 좀 그렇고 오늘 바로 가버렸지 않습니까? 이런 와중에 야당이라도 잘해줘야 되는데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이런 점에서 안타까워요.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무능하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인데 참 기분이 안 돼요.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정치란 뭐냐는요. 자원의 가치 분배입니다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 청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정치 경제를 모르는 이 철없는 애들로 해버린 이 민주당. 과연 총선에서 어떤 표를 받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. 자, 김준 소장님. 그런데 이 이제 시도당에 내려보낸 공문에 사무총장 조정식 또 직인이 찍혀 있고 담당에 홍보위원장 한준호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의 해명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요. 네. 해명을 너무 잘못했습니다. 네. 네. 해명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사과를 했어야 될 문제고요. 네, 네. 이 문제에서 예를 들면 남 탓이나 이런 걸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의 문제의식 이런 것이 나온 것의 전후 사정 그러니까 어떤 뭐 흔히 말한 정치학에서 사과의 ABC도 안 지켜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. 이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후속 조치는 뭘 하겠다. 이까지 딱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이제 임시방편적인 해명을 해버렸다 보니까 정말 무책임했고 이게 책임을 안 지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이제 홍보를 만든 기획한 업체라고 해버리면 뭐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이것을 책임진 책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. 사실 자기 책임인 거고 자기가 어쨌든 결제해서 내려간 공문이고 또 이게 게시가 됐던 프랭카드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문제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가치와 비전, 구체적인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흥미 위주의 뭔가 광고 카피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이제 이 대형 사고가 나버린 겁니다. 정말 청년들 입장에서도 저는 처음에는 이 그 뉴스를 보면서 또 SNS에 올라온 이 그림 사진을 보면서 누가 장난친 줄 알았어요. 그리고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했다는 걸 보고 와 정말 아무리 그래도 그러냐. 그러니까 지금 저 민주당의 비판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86세대가 당을 장악해서
청년에 대해서 끊임없이 청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집권하지 않고 뭔가 자기들이 뭐 수혜를 베풀어야 되는 당 그리고 꼰대 정당 뭐 이런 걸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그 와중에 정말 미묘하게 그 지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야 그런 게 맞을 것 같아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문제까지 터져버리니까 아 정말 대책이 없구나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분명하게 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진다면 반전의 기회가 있는데 그것까지 놓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아까 이제 비명계가 이 건을 크게 비판했지만 또 친명계 더민주혁신회의도 비판을 했습니다. 책임제 징계를 요구했고 이제 그런데 이분들의 시각은 당내 반혁신 세력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 빌미를 제공했다.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, 저는. 아무튼 뭐 이번 사태는 2030의 오만한 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. 이 해명 과정을 보면서요,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전 떠올랐어요. 이 초반에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했으면 됐는데 군색한 별명만 하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그 사태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. 아니 민주연구원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. 업체가 했다.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죠?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소속 아닌가요? 그럼 최고위에서는 왜 보고를 했으며 왜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의 공문은 왜 보냈죠? 이런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런 행태 때문에 오히려 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요. 2030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공정한 거예요. 불공정한 건데 이번 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요. 어떤 회사에서 팀장이 지시하고 다 오케이하고 자기가 보고를 들어간 겁니다. 근데 임원한테 깨지고 왔어요. 그리고 오니까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팀원이 한 겁니다.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. 이거에 어떻게 공정한 거고 어떻게 정직한 정당의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? 저는 뭐 이번에는 기획도 해명도 실패한 이게 논란을 키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